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e-hoon Chung. I'm in charge of network policy, including 6G R&D a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I'm very honored to speak here and introduce our government's policy about the network policy, and I will speak in Korean, and then please use the interpreter, please. Interpreter device, please. 아까 인사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간의 네트워크 현황과 특히 저희 한국에 오셨으니까 대한민국 네트워크 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된 정책 방향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인류는 혁신을 통해서 사회와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농업혁명에서는 수로가, 산업혁명 시대에는 철도와 도로가 그래왔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정보혁명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가 5G라든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AI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면서 우리는 정보혁명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산업 혁신의 속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빨라지고 있고, 네트워크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전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네트워크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통신 용량과 속도에 대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는 유선, 무선, 위성 통신까지 결합한 성능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동 통신, 유선 통신, 위성 통신에 대한 간단한 현황과 한국의 상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지난 40년간 급격하게 발전을 이뤄왔죠. 1980년대 이동전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세대가 전환하면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세대, 2G,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 기술을 1996년에 전국적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 정부에서는 CDMA 표준을 이동통신 단일화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이동통신 디바이스를 개발,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00년대 3G라든지 2010년대 4G에서는 본격적인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시대가 열렸고요. 5G 이후부터 융합 서비스 시대가 되면서 아까 시기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2030년경 6G가 상용화되면 조금 더 완벽한 융합 서비스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네트워크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G 속도라든지 가입자 비중 부분에서 세계 상위권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커버리지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상용화를 이루었고요. 그 이후에 2022년에 5G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는 시 단위뿐만 아니라 밑에 시군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 완전한 5G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선 통신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유선 통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바일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 유선 브로드밴드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화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아날로그 통신에서 디지털 통합 서비스망 ISDN으로 진화를 했고, 특히 1999년에 초고속 인터넷 등장 이후 2005년에 광케이블 통신으로 기가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강케이블 보급률은 OECD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00mbps급 이상의 고속,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인프라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통신 분야입니다. 위성통신 분야의 위성 산업 규모가 2023년에 557조 원에서 2040년에 1,4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6G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동통신이 지상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초공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통신 위성인 코리아셋, 무궁화 위성인데요. 코리아셋이 있고요. 기상 관측 중심 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등 정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돼서 그 스페이스X라든지 유럽의 원앱이라든지 비표준 기반의 저궤도 이동 통신을 상용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외국 서비스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그 규제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이 바뀌었는데요. 이 장에서는 그 대한민국 네트워크 정가 정책에 대한 성과,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 CDMA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CDMA 상용화를 이끌었던 1995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이후에 관련된 정책들을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하고 해왔습니다. 특히 K 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세워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 확보를 이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 네트워크 2030은 작년에 디지털 사회 경제로의 혁신을 가속화할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6G 이동통신 기술력 확보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신규 R&D 상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백봉만 정성 속도 향상 등 유선 통신을 고도화하고 미래 통신 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을 위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까지 기술 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6G 관련된 그 대한민국의 활동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그 ITU의 6G 비전 개발 그룹의 의장국으로 활동을 하면서 6G 프레임워크 6G 비전 개발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WRC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표준 주파수 대역들이 여러 대역들이 후보 대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한 ITU의 한국인 의장단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표준화에서도 대한민국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6G 글로벌을 주최하고 계신 6G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오픈넷 인더스트리얼 얼라이언스와 같은 통신 분야 이 관련된 분야 협의체, 민관 협의체를 작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통신 분야 민간 협력을 통해서 더 선도적인 정책 개발을 해나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부분도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특히 버스 등 전국 공공 장소 8만 7천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서 지역이나 이동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방향, 사실 이 부분이 본격적인 포인트인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6G뿐만 아니라 6G 관련된 부분이니까 6G라든지 오픈넷이라든지 저궤도 위성통신 부분이라든지 저전력 분야, 저전력 기지국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이나 일본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6G 관련된 선제적 투자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6G 핵심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6G 상용화 기술 개발 프로그램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총 투자 규모는 US 달러로 4억 6,7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6G 상용화 기술 개발 부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G 무선 통신 부분, 모바일 코어 부분, 유선 네트워크, 6G 시스템, 그리고 표준화 총 5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고요. 세부적으로 13개 전략 기술을 설정해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같이 연계하는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간 상당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2026년에 프리 6G 기술 시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R&D 성과 커패시티를 총 집계를 해서 이 정도의 6G 되기 전에 이 정도의 기술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2026년 행사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G 상용화할 때 관련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6G 프리 6G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2026년에 한국이 생각하는 6G 기술의 모습을 프리 6G 기술 시연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6G 노력을 전 세계에 좀 보여드리고, 한국이 가진 6G 비전을 전 세계가 공유해서 모두 협력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넷 부분입니다. 오픈넷은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 분야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오픈넷 수요 발굴을 하고 기술 개발, 표준 대응에 대한 전주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이라고 하는 오픈넷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산업 생태 육성과 같은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올해 5월에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개발 R&D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한화로 3,120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된 저궤도 위성 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저궤도 통신 자체 저궤도 통신 위성을
2030년경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저절 역할을 위한 기술 개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여러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큰 대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를 적용을 해서 국내의 기지국에 AI 네이티브 저전력 기지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특히 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전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의 상용화 확산을 위해서 산학연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에 4개 거점이 있는데요. 4개 거점 중심으로 5G 어드밴스드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사 제조사 협력을 바탕으로 상용망에 이통사 상용망에 오픈랜 실증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랜을 통해서 지금 구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위한 오픈랜 실증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망 코렌이라고 하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유선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검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동 연구 분야, 또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분야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U와는 AI를 활용한 무선 정송 성능 향상 기술 관련한 6G 공동 연구에 향후 3년간에 총 500만 유로를 같이 투자할 예정이고요. 차세대 통신, 6G 등 차세대 통신 분야, 그리고 오픈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 대학 간, 외국 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 프로그램 역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근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네트워크는 지능화, 개방화, 가상화, 저전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가 지능화되면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개방화를 위해서 오픈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 등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에너지 소모, 기지국의 에너지 소모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전력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장비사, 여기 장비 벤더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장비사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경쟁과 화합,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발전에 따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을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 정책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의 AI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AI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 즉 AI의 파급력과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서 AI 네트워크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해저 케이블까지 AI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랜이 AI 엣지 컴퓨팅 인프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엣지 AI 컴퓨팅 개발 역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저절 역할을 구현을 하고 6G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AI 네트워크 융합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차세대 AI 네트워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인재 양성 관련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AI와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네트워크 관련돼서 저희 대한민국이 그 세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Mr. Jung. Okay, let's.